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경현입니다. 이곳 LA 한인사회에서 호평받는 창작 뮤지컬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해외 독립운동의 선구자였던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도산이 바로 그 작품인데요. 이 뮤지컬의 주인공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 역을 맡았던 최원현 배우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도산 아마 이제 한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은 좀 낯설 것 같은데 네. 먼저 뮤지컬 도산이 어떤 작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뮤지컬 도산은 이 한국 이민 사회를 담은 그런 뮤지컬이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조들이 어떤 독립투사들이 같이 힘써왔는지 네. 도산 선생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네.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선조들의 마음을 본받아서 지금 현실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지를 네. 또 제안하는 어떤 그런 뮤지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초연이 언제 된 거죠? 월드 프리미어 초연은 일단은 2019년에 9년에. 3월에 올려졌고요. 네. 그리고 2018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네. 2019년 3월에 올려졌어요. 이곳 LA에서 이제 공연을. 네, 저기 이제 리버사이드 쪽에 네. 거기서 이제 원래 파차파 캠프라고 한인 최초의 예. 타운이 형성이 예, 됐잖아요. 안창호 선생님께서 네. 만드신. 그 지역에서 음. 로마린다에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공연을 올렸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곧 이어서 한 달 뒤에 한국문화원에서도 올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윌셔 200극장 대극장에서도 또 네. 이제 8월 달에 올리고 그렇게 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네네. 이제 한 번 더 공연을 해서 호평을 받았는데 맞습니다. 3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공연을 못 하다가 네. 이렇게 또 하게 됐단 말이죠. 궁금한 거는 이게 사실 안창호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인데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의 역할을 맡았던 게 아마 엄청난 압박, 무게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정말 큰 무게감으로 다가왔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 이게 1898년 정도부터 네. 이제 1938년까지 그러니까 도산 선생님의 60평생까지의 일대기를 담는 거기 때문에 네. 과연 내가 그때 그 심정, 네네. 그 환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환경들을 어떻게 오버컴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큰 일단은 부담으로 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산 선생님이라는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는 굉장히 위대하신 분을 제가 역할을 하면서 그분의 심정을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참 큰 부담감으로 왔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인물의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여러 이제 방향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표현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산 선생님의? 도산 선생님의 일대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직접 솔선수범하셨다라고 하셨어요. 한치의 거짓말도 하지 않으셨고, 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셨고, 사랑으로 대하셨고, 이제 근데 그때 당시가 일제 치하에서 이제 우리가 국권을 강탈당했었던 시기도 있었고, 또 이제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네. 그때 한인들끼리 동포들이 막 다투고 네. 뭐 미국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때에 과연 그 화를 한 번도 안 내셨다고 하는데 그 화를 그러면 내지 않고 그 마음을 어떻게 잘 전달을 했고 사람들을 어떻게 모았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연구 과제였겠네요. 네, 연구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그 뮤지컬은 이제 다른 장르와 달리 이제 노래와 대사로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어떻게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울림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직접 좀 이 자리에서 좀 한번 해봐 주실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예. 도산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그 쾌재정에서 만민공동회를 할 때 18살의 나이였는데 18쾌, 18불쾌를 설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고 계몽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때 결론적으로 했던 말이 여러분이 힘을 길러야 합니다. 세계 열강과 일본의
속국이 되지 않으려면 네네. 힘을 길러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파트를 네.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도 큰 지금 제가 해결해야 될 그런 지금 제가 실천해야 될 그런 힘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가정 사랑하는 아내 혜련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그런 모습들에서 정말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절절하게 좀 와닿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도 선생님은 사랑을 외쳤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외쳤어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평화의 나라라는 곡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을 네네. 좀 제가 불러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목적은 하나, 조국이 해방되는 그날을 위해. 우리의 목적은 하나, 조국이 통일하는 그날을 위해. 야, 이 박수를 안 칠 수 없네요. 아,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가사를 통일로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는 통일이 아니라 해방과 독립인데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또 통일이 아닐까 싶은 마음에 도 선생님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통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좀 개사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뮤지컬 도산이 2019년에 초연을 했어요. 네네. 제가 이제 배우님을 모시기 전에 좀 공부를 해보니까 네. 이 작품에 이제 직접적으로 처음에 같이 창작을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왜 뮤지컬 도산을 처음에 창작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은 2019년이 3.1절 만세운동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그 리버사이드 지역에 이제 한인회 회장님으로 그때 당시에 계셨던 김동수 회장님이 저희 경희대 선배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0주년 기념해서 의미 있는 공연을 올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뮤지컬 그러니까 도산 선생님을 주제로 한 뮤지컬이 없으니 올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같이 시작했던 우리 클라라 김 대표님한테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대표님이 이제 제가 그때 미국에 왔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제가 뮤지컬을 한국에서 하고 왔으니까 요런 제안이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클라라 누나 대표님이랑 둘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저도 이제 뮤지컬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일단은 창작을 하고 새롭게 공연을 시작한다면 이게 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게 하자고 해서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사실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요즘에 뮤지컬들 많이 만들지만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무대만 하더라도 뭐 옷도 그렇고 뭐 다 돈이잖아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았던 금액은 그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버젯은 아니었어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이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런 환경에서도 할 수 있게 주변에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같이 이 뜻을 품고 나아갔을 때 할 수 있는 이 각 분야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작곡가님도 그렇고 안무 감독님도 그렇고 무대 감독도 그렇고 뭐 의상 감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그분들은 거의 다 자원봉사 개념으로 오신 분들이겠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거의 뭐 자원봉사처럼 했고요. 뭐 저나 뭐 대표님도 다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고 사실 온 열정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그렇게 진짜 첫 번째 도산이 태어나게 됐죠. 첫 공연 어땠어요? 첫 공연 사실 저한테는 되게 부담이 많이 됐었던 공연이에요. 왜냐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거든요. 그 전년도 2018년 6월에 부탁을 받았는데 다음 해 3월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오. 근데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야. 작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품을 만들고 하는 시기가 거의 12월까지. 예. 그리고 나서 그 초고를 탈고를 하고 다시 이제 뮤지컬 형식으로 제가 이제 다시 각색을 했는데 곡에 1월 들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직 그 말인즉슨 곡도 다 안 나온 상태였고요. 아이고. 1월 초부터 사실은 붙어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곡을 계속 곡 작업도 작곡가님과 함께 우리 조세케이 윤국형 작곡가님, 그다음에 신원철 작곡가님, 그리고 음악 감독이었던 전창한 음악 감독님하고 계속 셋이서 미팅하고 밤도 새고 그러면서 작품 하나씩 만들어내면서 결국 정말 공연 올라가기 직전 네. 전주까지 곡이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그렇게 하나씩 만들면서 또 이제 우리 배우님들 또 같이 또 트레이닝 네. 해야 되고 작품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처음 초연을 올렸던 곳이 이제 극장이 아니고 이제 교회이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무대 시설도 열악했고 그런 동선의 체인지라던가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진짜 이거를 다 오버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산 선생님의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도산 선생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 그 마음이 이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한테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그때 당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의 상황에서도 도산 선생님은 긍정과 평화와 사랑을 외치면서 하나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거를 같이 하나 돼서 해보자. 이런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2019년 초연을 하면서 그 해만 4차례 공연을 하셨죠? 공연 횟수로는 4차례였고 이제 아예 공연을 새로 리빌딩하는 게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한번 초연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작은 소극장 무대로 또 옮겼어야 돼서 거기에 맞게 규모를 또 줄여서 또 한번 올리고 그리고 8월 달에는 더 각색을 더 해서 더 큰 규모로 올리고 지난해 공연에서는 또 지난해 공연에서 굉장히 더 완성된 작품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선보였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야 이거 이 LA에서만 보기는 좀 아깝다. 좀 더 큰 무대로 가야 되고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좀 선보여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음악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정말 큰 무대, 브로드웨이나 아니면 진짜 한국으로 진출해도 손색이 없을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인볼브가 된 작품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감명받았다. 이렇게 심금을 울리거나 아니면 어떠한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거나 그런 것이 바로 예술이 해야 되는 일이고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발휘가 된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가서 올려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건 어른들도 굉장히 작품성 있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학생들한테도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LA에서 공연을 하다가 한국으로 가면은 환경도 달라지고 또 이제 무대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또 돈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사실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좀 괜찮은 후원자라도 좀 계시면은 좋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말 전곡을 짚으셨어요. 우리가 무엇이든 하려면 이제 힘이 있어야 된다고 도산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그 힘이 물론 자본력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우리 맨파워가 같이 규합하는 그 힘이 컸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맨파워를 규합하는 힘이 있으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좋은 사람들이 정말 또 열심히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같이 모을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일단은 좀 마중물이라도 될 만한 그런 정도의 자본만 있으면 또 이렇게 확 또 이렇게 이끌어 가질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아쉽겠네요. 그런 부분들을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정말 귀하신 분들께서 도움을 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아까 네네. 이 노래 들으신, 아우 깜짝 놀랐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성악을 하기 위해서 꽤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제가 처음부터 성악을 했던 게 아니라 아,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제가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고등학교 2학년 때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친구 집에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친구는 한 달만 저랑 학교를 같이 다니고 네.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친구 없는 친구 집에서 친구 어머님이랑 1년 반 정도 야, 살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대학로에 가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프로 배우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작품은 분명히 빈방이 있습니까라는 작품이었는데 네네. 이 작품이 이제 청소년들 얘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저랑 비슷한 또래가 올 줄 알았는데 제일 나이 어리신 분이 다 이제 막 중앙대 뭐 국민대 이런 데 졸업하신 네, 20대 중반의 배우님들이고 막 이미 엄청나게 얼굴을 알려주신 예. 배우님들도 오고 그래서 제가 제 차례가 됐을 때 제가 저는 스태프라도 하고 싶습니다. 네네. 하면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그 우리 대표님이 저를 또 연출님이랑 아까 원현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스태프를 좀 일단 같이 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대걸레질부터 시작하면서 뭐 음향 오퍼, 조명 오퍼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연출을 배운 게 늘 이제 부스에 있잖아요. 매 공연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우리 연출님 최종률 연출님이 한동대 교수님이신데 매 공연마다 연출 노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출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아쉽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배우면서 그때 이제 공부를 했었던.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바로 이제 대학교 성악과를 간 게 아니라 네. 일단은 고등학생 때 배우를 네. 하고 싶어서 배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로에서 이제 그런 도전을 했었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과정인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제가 부모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막 충분한 원조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같이 예. 고등학교 때부터 병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로 네, 진학을 그리고 하게 네, 됐어요. 대학교로 갈 때도 사실은 성악과를 가려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레슨을 받고 준비를 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고3 4월부터 어렵게 소개받은 선생님이 정말 저렴한 레슨비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이제 해주셨고, 네, 대학교 가서도 이제 사실 뭐 사레슨을 받거나 그렇게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못 하고, 네,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군요.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아주 그 생각과 말씀과 표정이 네.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자신감 넘쳐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게 힘이 돼가지고 네.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왕성한 활동을 하셨어요. 네,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처음에 대학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학로 입봉을 하고 나서도 이제 계속 대학교 가서도 이제 2개 극단에서 배우로 활동을 네. 계속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네네. 그때 제가 이제 뭐 지킬의 나이드라던가 아니면 스프링 어웨이크닝이라든가 이런 네. 몬테크리스토라든가 유명한 작품들의 이제 오디션에 붙었는데 저는 대학로에서 그때 당시에 어렸죠 생각이. 네. 대학로에서 주연급을 계속 하다가 거기서 앙상블을 하려고 하니까 티켓 파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때 당시에 비바보체 인치엘로라는 남성 4중창 네, 크로스오버 그룹에 지금은 이제 뭐 팬텀 싱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크로스오버 싱어들이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예.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1세대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렇게 진짜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KBS 열린음악회라던가 뭐 MBC 문화대상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방송도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순회 공연 이제 세계 투어 공연 이런 것들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했죠. 자, 그렇게 이름을 날리시다가 갑자기 미국으로 오셨어요. 네. 공부를 하시겠다고.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마음속에 비전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문화세계 선교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뮤지컬과 영화를 통해서 제 영향력을 쌓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로 인해서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한 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대자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치엘로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네. 노래하는 가수로서 무대 위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작품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풀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배우라는 꿈을 좀 이제 다시 실현을 시켜야겠다라는 네. 마음에 이제 그 팀 활동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미국에 오시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서 전공을 바꾸셨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성악에서 지휘? 네. 왜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지휘를 계속 해왔어요.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여기 미국을 올 때 제가 오퍼를 받았던 게 미국 가서 지휘 공부를 해와라. 그러면 이제 음악과 지휘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밀어주겠다 하는 교수님의 오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은 아니고 저도 지휘를 직접 해보면서 지휘를 할 때에 이 올거나이즈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소리들을 개개인의 소리들을 하나로 네. 묶어야 되는 네네.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사실 지휘를 하게 되면은 지휘자가 뭔가 이렇게 내가 빛나는 느낌보다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 음악이, 이 예술이 빛이 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지휘자라는 그런 것들이 이 학문을 제가 좀 더 공부를 디테일하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깊게 좀 공부를 하면서 다른 부분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미국에 오게 된 거는 연기 공부를 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확장해서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 제가 SMC 이런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이제 티어터 아트를 하는 게 약간 의미가 좀 없어졌어요. 이게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서 제가 그러면은 어떠한 시간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휘 석사로 트랜스퍼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잠깐만요. 지금 뮤지컬 배우도 하시고 연출도 하시고 그다음에 작곡도 하셨. 아니요, 작곡은 뭐 그냥 작곡가와 같이 이제 네네네. 자, 지휘하시고 네. 성악은 기본으로 하시고 네. 거기다가 지금 쇼호스트까지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재능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재능이 많다기보다는 주변에 이제 좋은 분들께서 많이 쇼호스트는 또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쇼호스트도 이제 그때 코로나 팬데믹이었어요. 그때 팬데믹 기간인데 제가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이제 자녀도 출산하게 되고 네네. 그러면서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 네. 그런데 공연은 없고 코로나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감사하게 주변에 이제 우리 아까 말했던 클라라 대표님 통해서 유니스 팀장님이라는 분 통해서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찌됐건 방송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훈련을 하는 트레이닝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단발성으로 네. 이제 시작을 해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그 은영기 대표님이 네. 예뻐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서포트를 받으면서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어쩐지 보니까 이 카메라 앞에서 이제 방송을 대하는 자세가 벌써 전문가의 모습이 나왔어요. 아주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또 후배들까지 육성하고 계세요. 네. 참 시간이 정말 부족하시겠어요. 네, 어떤 정말 계기로 또 이렇게 또 어찌됐건 제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가 무대 위에서 혹은 어떤 카메라 앞에서 필름 안에서 연기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도전했을 때 성취를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또 제가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제가 이제 그 인도하심 안에 여기까지 왔지만 네. 아무것도 모르고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같은 뜻을 품고 있는 후배들이 그런 길들을 시간을 좀 줄여서 조금 더 원활하게 본인이 원하는 끼와 재능과 그리고 메시지와 사람됨을 나타낼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하잖아요. 네네. 나 혼자 성공,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게 너무 팽배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합하고 융합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힘을 길러 나가는 그런 일들을 누군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존경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그 앞으로도 네. 이제 하시고 싶은 작품, 네. 또 연출하고 싶으신 어떤 작품이나 장르가 있으세요?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문화 예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잖아요. 네. 지금 현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네. 그래서 뭐 홈리스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 이민사회 현재 이민사회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직장에 어떤 취직하기 위한 취준생의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다양한 모든 이슈거리들을 좀 하나씩 다뤄가면서 네. 그 분들이 공감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네. 힘을 주고 어떤 뭐 그런 작품들을 의미 있는 작품들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연극이 됐건 아니면 뮤지컬이 됐건 아니면은 무용 공연이 됐건 네. 콘서트가 됐건 아하.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네.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더 같이 대한민국이 좀 힘낼 수 있는 그런 네, 작품들도 만들고 싶고 세계에 나아가서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작품들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런 뜻이 있으시다면 이곳 할리우드, 네. LA에 있는 할리우드가 어떻게 보면 딱일 수도 있는데 네. 할리우드 시스템을 좀 어떻게 이용해서 좀 진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헐리우드 진출 이제 당연히 하고 싶죠. 네.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 LA를 선택했던 거였고요. 헐리우드에 이제 오디션도 보고 하겠죠. 근데 이제 사실 그냥 오디션을 보는 것만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 맞는 좋은 사람들끼리 작품을 계속 만들고 싶어요. 예. 만들어서 그 좋은 작품을 가지고 두드리고 싶어요. 아하. 네.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네. 그 앞서 제가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아봤는데 뭐 성악가, 연출가, 지휘자, 쇼 호스트, 그 다음에 또 후배를 가르치는 또 선생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자, 단 하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하시고 싶으세요? 단 하나만 할 수 있다. 와,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배우가 일단은 지금 제일 더 가장 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로서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을 한다면 노래도 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연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작품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뭐 제 가장 이제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지만 그런 것보다 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면 저는 정말 친구가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 친구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 친구가 너무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좀 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20년 뒤에 포털 사이트에서 이 최원현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은 어떤 설명이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20년 뒤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프렌들리하고 그리고 이제 솔선수범하면서 제 길을 개척해 나가고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으로 남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참 여러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크게 한 번에 얘기를 해주시네요. 나머지는 이제 시청자들의 몫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직도 참 하고 싶은 게 많은 게 눈에 이렇게 보여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공, 좋은 성과 이루시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K-피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